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메르스까지 덮친 우리 경제 살리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까지 합쳐서 정부가 15조 원의 재정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성장률이 2%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에서 나온 대책이니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오늘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다운로드 받아 듣던 시대도 지나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도 뛰어들겠다고 하죠. 시장이 더 달아오르고 있는데 창작물인 음악의 가격은 과연 제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까요? 특히 애플이나 구글, 우리나라에선 삼성처럼 시장 지배력이 있는 큰 기업들이 무료 서비스를 해버리면은 이 문제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트리밍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진 좀 찍어보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지키는 f1.8 렌즈와 전문가 모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지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 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자작나무 숲과 광활한 바이카로스. 시베리아의 여름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 곡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좀 엎치락뒤치락했죠? 어떻게 끝났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좀 등락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기관이 양시장을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양시장에서 소폭의 매도를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은 장 초반 좀 하락 이후에 등락을 보이다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085.06포인트, 마이너스 0.47포인트의 거래소 시장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753.66, 플러스 7.0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불꽃 장세는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오르는 거죠? 어디가 끝인지를 모를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네. 저희도 고점을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뭐 기술적으로 봐드린다면 예전에 한 760대 그 부분에 조금 저항대가 있고요. 네. 이걸 돌파하면 800대 이상까지도 좀 가능한 흐름이라서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것은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이 나왔는데 그건 좀 도움이 됐나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내용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뭐 직접적인 소비를 진작시키는 추경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충하고 안전에 좀 대한 설비 이런 부분을 늘리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뭐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섹터로 따지면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증권주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단 흐름이 좀 괜찮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뭐 그런 수혜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가던 대로 엔터 섹터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섹터 이런 쪽에서의 좀 급등이 이어지면서 보고 있는 저 자신도 사실 좀 무섭긴 한데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사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게요. 너무나 강하게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정말 상반되게 거래소 시장에 다른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이나 코스닥 시장에 뭐 IT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정말 지금의 시장은 믿기가 힘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증권 전문가도 지금 뛰어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화학이 아니라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불꽃 장세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고요. 인터넷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오르네요.
뭐 인터넷 섹터들도 핀테크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 기대감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핀테크 쪽은 하반기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 쪽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포털 쪽이라든지 네. 뭐 인터넷 뱅킹 쪽, 인터넷에 은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한 업체들 이런 쪽이 최근에 좀 수급이 좋아지면서 다음 카카오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고요. 키움을 가지고 있는 이제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뷰티 네. 뭐 이런 섹터들이 좀 주도하는데 단기간의 흐름으로는 그래도 화장품 섹터는 좀 주춤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뭐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바이오 제약주들은 뭐 신고가 종목이 워낙 네. 많아서 예, 뭐 어떤 종목을 지금은 이렇게 이 종목의 가치를 논하면서 살 수 있는 시기는 지났고요. 네. 근데 뭐 펀드멘탈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시기는 지났고 얼마나 수급이 꺾이지 않고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만 좀 보면서 정말 기술적으로 투기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섹터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들어가라고 하세요? 아니면 기다려보라고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한 3, 4일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격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가격 메리트를 보시고 사시고 바로 이제 어느 정도가 안 되면 손절을 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던 종목이 지금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다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중소형주 펀드 내에서도 헬스케어 펀드들이 수익률이 제일 좋고요. 네. 중소형주 펀드들이 대형주보다는 수익률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다른 종목이 좋아 보여서 사도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으면 나 혼자 수익률이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든 종목, 계속 가는 종목, 자신들의 펀드에 있는 종목들만 계속 사 모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런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증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태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성문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메르스 여파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라고 하는데 그 지표로도 다 나타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 메르스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큽니다. 네. 특히 또 지난해 이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침몰 사고 때보다도 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6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 CCSI는 99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네.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과 전망, 또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또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등을 지수로 종합해서 산출한 것인데 이게 100보다 크면 이전 10년간의 평균치보다 낙관적인 것, 네. 그리고 반대로 100보다 작으면 소비자들이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지금 비관적이네요? 그렇죠. 99% 네. 떨어졌으니까 일단은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이 지난 2012년 12월 98을 기록한 이후에 2년 6개월 만입니다. 네. 그래서 30개월 만에 비관적인 그런 전망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4월과 5월에는 104, 105로 상승세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사상 최저 수준 1%대로 낮추면서 좀 이게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경제 활성화 정책도 나오면서 주택시장, 또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여파였습니다. 그런데 6월에 메르스 때문에 6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 내림폭이 4포인트였는데 네. 이것보다 더 큰 규모이죠. 그래서 역시 메르스는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을 피하는 네. 사람이 늘어난 것이 역시 소비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백화점에는 예, 거의 지금 파리가 날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네. 내일부터 백화점들이 대대적인 여름 정기 세일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여느 때보다도 마케팅은 정말 불꽃 튀는 대결인 것 같던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위축되어 있는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지 참 궁금한 국면인데요. 네.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들이 내일부터 여름 정기 세일에 돌입합니다. 이번에 특징은 예년보다 행사 기간이 좀 줄어든 것이 특징인데요. 예년에는 뭐 보통 여름 정기 세일을 한 달 정도 진행을 해왔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뭐 3주 정도 안팎으로 백화점들이 일단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메르스 여파 때문에 방문객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도 작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너무나 세일이 잦았기 때문에 거의 그전에 1년 내내 세일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잦은 세일로 잃어버렸던 가격 신뢰도를 회복하자 이런 차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관계자들은 대신에 이제 그 기간은 짧아졌지만 인기 있는 물량은 늘렸고 판촉 행사 규모도 키웠다. 그래서 짧지만 굵은 세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백화점이나 유통업계는 메르스로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인데 메르스 공포가 본격화된 이달 첫 주 주요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 그런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백화점에는 안 가도 식료품 사러 마트들은 가시는지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유통업계 내에 그런 좀 추이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하반기에 기업을 증시에 올리는 기업 공개가 아주 러시를 이룬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올 초에 한국거래소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목표 170개 기업을 기업 공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공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상반기까지 보면은 성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상장 기업이 44개였는데 연중 목표치로 따지면 25% 수준에 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에 이제 IPO가 대거 몰리는 그런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반기 6개월간 영업일 130일을 감안하면 하루에 한 개꼴로 상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IPO 건수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단 그 기업 숫자,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작년에 1.5배를 웃돌고 있는 만큼 이 쏠림 현상에 따른 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난해 말 그 무더기 IPO 속에 상장한 업체의 상당수가 실적과 주가가 현재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대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작년에 나타났었는데요. 작년에 그 삼성 SDS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초대형 종목들은 엄청난 그 관심을 끌면서 공모 자금을 빨아들였고요. 반대로 일부는 이제 미달되거나 상장을 연기한 곳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관심이 가는 IPO 기업들이 이제 미래에셋생명, 또 이노션, LIG 넥스원 등이 좀 굵직한 업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IPO 붐을 타고 주식시장에 밀려온 상장사들이 상장 후에 실적이 뒷걸음질 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만큼 감독 당국이 상장 심사를 더욱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투자자들 역시 이 기업의 공모가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인지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물량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그다지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반기에 하루에 한 개꼴이 된다고 하는데 몰리는 대로 또 경쟁률은 낮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한국항공우주 카이라고 하죠. 이 세계 최초의 민군용 헬기를 동시에 개발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방산업체 카이가 오늘 그 개발 계획을 체결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방위사업청과 함께 민수헬기 또 무장헬기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헬기를 직접 만드는 그러한 개발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개발하자는 것을 이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민수헬기와 군용헬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헬기 개발이 완료가 된 나라도 많지만 이렇게 민수헬기와 군용헬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하고요. 이렇게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 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부품을 공유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 한 3,400억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발 비용은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고요. 네. 카이는 오는 2020년 그리고 2022년쯤에는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그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400대 이상을 팔고 또 해외로 600대 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경제 파급 효과를 계산해 보니까 한 23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연 한 11만 개 이상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조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데요? 어마어마하죠. 예. 단순히 이제 개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것을 수출할 수도 있게 되고요. 예. 생산을 이제 카이가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이제 에어버스라는 글로벌 그 기업과 같이 이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게 되는데 네. 이럼으로써 해외 네트워크도 더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무장 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군이 운용 중인 노후된 그 공격 헬기를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면서 우리의 자주 국방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민수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승객 수송이나 응급 구조, 치안 임무 등 다양한 용도로 또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부품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의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돼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를 보내드리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유료 문자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은요. 그 가운데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럭셔리 고시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분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곳에 거주하셨어요? 올해 초부터 여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고시원에도 지내보셨어요? 예, 한번 지내봤습니다. 가격이 좀 다른 일반적인 고시원보다는 좀 비싸지 않은 편인가요, 혹시? 아무래도 제가 알아본 곳보다는 10만 원 정도 비싼 편이고요. 그럼에도 여기 이용하는 이유는? 일단 시설적인 게 완전히 좀 차원이 틀리고요. 또 방 안에 화장실 같은 것도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편리하고요. 이용하면서 느끼는 장단점이 더 있다면? 원룸 형식이라서 다른 일반 고시원보다는 편리한데 또 일반적인 원룸과 비교해봤을 땐 보증금 같은 것도 없어서 그런 면에서 참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굳이 꼽자면 가격적인 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고시원 관계자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언제 이곳을 오픈하셨나요? 한 6, 7년 됐습니다. 그럼 이용료는 어떻게 돼요? 방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만 보통 한 40에서 한 50만 원 정도? 그 럭셔리 고시원을 찾는 사람이 느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좋은 환경과 조금의 돈을 더 내더라도 분위기 좋은 곳을 요즘은 선호하기 때문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는 보증금이 없고요. 한 달 단위입니다. 삼시세끼, 밥과 공공요금, 전기 수요금 같은 것도 전혀 내시는 게 없죠. 이곳을 이용하기 좋은 분들을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학생들이나 또 일반 직장인들 아니면 서울에 잠시 출장 오신 일반인들이 1개월에서 보통 몇 개월씩 계실 때 편하시기 때문에 보증금도 없고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십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럭셔리 고시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15조 원대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방안, 효과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포함해서요 15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이 나왔는데 추경을 비롯해서 정부의 위기 해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도 잘 알려지신 분이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 들으셨죠? 네. 추경 15조 원 추경을 포함해서 전체 15조 원의 재정을 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타이밍은 매우 적절했다고 봐요. 타이밍, 예. 네, 타이밍은 적절했는데 네.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예. 근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조금 지적할 사항들이 좀 있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일단 하나하나 여쭤보자면은 네. 규모는 어때요? 15조 원의 규모요. 근데 이제 15조 중에서도 예.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 쓰겠다 하는 게 딱 되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일괄적으로 대충 한 5조 정도는 세수 결손을 메꾸겠다 하는 부분이고 네. 나머지 10조 플러스 한 알파 정도가 추경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네. 10조 플러스 알파만 놓고 보면 이거는 역대 추경에 비해 순서로 봤을 때는 한 4위권, 3위권에 들어오는 거니까 네. 작은 규모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으냐 하면 그동안 정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하고 예. 싶었던 사업들을
이번 메르스 사태에 그냥 그 다 얹어가지고 끼워 넣었다. 예.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기회 잡았다 이렇게 본 거군요. 다시 말하면 메르스와 직결되는 분야에 투입되는 규모는 네. 굉장히 위협한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좀. 그래요? 그러면은 교수님 하고 싶었던 것을 좀 끼워 얹어 넣었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관께서 이제 5대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일단은 경기를 살리는 것, 네. 그다음에 청소년 고용 문제, 그다음에 수출 문제, 네. 그다음에 중산서민층의 어떤 여건 개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계부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5개 이 경제 활성화 대책의 문제는 메르스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죠.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고 그동안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배란간 추경이다 해가지고 해서 명분은 메르스 사태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들어간 것이 저는 조금 그렇다. 맞춤형 추경이 아니라 그냥 끼워 맞추기식이 됐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사태가 메르스 추경인데 메르스 추경이 아니라는 거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네. 교수님 그러면은요. 메르스가 우리 경제는 정말 추경 편성을 긴급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변수라고는 보시는 거죠. 물론이죠. 세월호 사태 때 충격보다는 좀 크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6월 중으로 완전히 잡히면 그래도 한 2, 3개월 지나면 원상으로 소비가 돌아올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뭐 한두 명이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번 여름 동안에 휴가는 뭐 국내 휴가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휴가마저도 관광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소비가 타격을 입는다고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교수님 이번에 성장률도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올해 3.8 성장률을 전망을 했다가 3.1로 내렸는데 이렇게 15조를 쏟아 부어서 최대 뽑아낼 수 있는 게 3.1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 추경 10조가 안 들어갔으면 3%는 확실히 깨어진다고 정부가 인정을 하는 건데 아니 불과 2, 3주만 해도 3.3은 확실히 나온다고 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3.5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불과 6개월 전도 아닌 연초에 벌써 3.8, 9를 장담한 한 정부가 이제 이렇게 막 안 살아나니까 이제 메르스 사태가 딱 닥치니까 더 나빠질 거가. 물론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예측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렇게 6개월도 안 돼가지고 3.8을 못하고 3.3이라고 했고 3.3도 이번 추경이 아니면 2.9, 2.8 얼마나 떨어질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정부는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정책적인 신뢰감이요. 어느 때보다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 뒤늦게 내놓기도 했고 교수님 지적대로 메르스를 통해서 메르스가 가져온 여파를 집중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했던 거를 이 메르스라는 계기로 그냥 끼워 넣어가지고 하려는 거고 그나마 성장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갑자기 뒤바꾼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얘기 좀 안 해주세요. 어떠세요? 방송을 통해서? 다 알고, 정부도 다 알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은 제대로 전달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생각은 하면서도 말 못하는 우리 행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현 정부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와서 지금 한 1년 됐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대책이 나왔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조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나 투자나 수출이 계속해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진솔하게 정말 어렵다. 우리의 착오가 있었다라고 솔직한 저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위기일수록 그런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이 메르스 여파가 크다라고 보시면은요. 이 추경한 금액을 어디다 쓴다라고는 지금 아직 안 밝혔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나눠서 쓰면 좋을까요?
저는 이번 추경은 그 추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저는 집중을 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다시는 이러한 그 방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 체제나 방역 체제나 또는 응급제나 이런 부분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은 전혀 없이 또 뭐 엉뚱하게 뭐 수출이라든지 또 관광 산업을 살린다든지 뭐 카지노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이것은 추경에 들어가야 할 이번 그 대책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출 산업이 굉장히 지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그 기업의 설비라든지 그 종사하는 인력의 어떤 그런 생산성이나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쪽에 중장기적인 자금을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수출 대책도 보면 또 그 흔한 무역 금융 또 14조 뭐 그리고 또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인프라 투자 플랫폼 10조 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거 보면은 다음 정권이 해야지 될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온 정책을 한마디로 보면 전부 다 7월 중에 마련하겠다, 뭐 9월 중에 마련하겠다. 지금 당장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야기 하질 말지. 이게 뭐 7월에 나온다, 늘 그래요. 9월에 나온다. 근데 나온 걸 보면은 또 그게 또 추진이 되려 하면 의회에서 추인을 받아 그러면은 결국은 또 그게 임플리멘트 되는데 또 뭐 몇 개월 걸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그 추경 대책은 좀 더 확실한 것을 피해가 간 그 의료 부분이나 또는 그 영세 자영업자나 또는 그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저는 훨씬 더 지원,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런 호응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수출도요. 이제 구조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좀 큰 문제가 닥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대책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식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10조, 15조 무역금융을 지원한다고 저는 이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심지어는 대기업마저도 경쟁력이 계속해서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에 종사하는 업의 생산 설비라든지 생산 어떤 그 효율성을 근원적으로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중장기 투자가 계속 모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수출이 안 된다고 뭐 금융이나 뭐 10조, 20조 이렇게 이게 땜질식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일자리 문제잖아요. 최저임금 결정도 지금 얼마 안 남기는 했는데 일자리를 크게 늘려줄 수 있는 안도 안 보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제 전공이 아니라서 저 노동 문제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노동계하고 기업하고 정부가 양보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 살겠다 하면 결국은 죽는 것이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 산다는 우리 이순신 장군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도 양보하고 기업도 양보하고 정부도 양보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양보해야 되느냐? 저는 기업이 제일 먼저 양보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기업이요? 기업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조는 그에 화합해서 그래서 이 세 부분이 다 어느 정도 양보가 되어서 타협이 되어야만 저는 어떤 그 박수 받는 어떤 그런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서로 양보는 안 하고 계속 다른 쪽을 푸시만 하면 밀기만 하면 저는 그 타협이 되겠는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왜 가슴이 좀 더 답답해지는 것 같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그리고 이 추경을 통해서 뭐 15조 원 정도를 지금 포함해서 더 넣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 조목조목 짚어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의 신세돈 교수님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빅데이터 경제 지도 시간입니다. 다음소프트의 최재현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만지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데이터 자체를 데이터를 안 보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지난주에 그 쿨비즈 했잖아요. 쿨비즈로. 어제 뉴스에 그 삼성에서 나왔죠. 네, 주말에 반바지 입어도 된다. 정말 생생경제 대단한 것 같아요. 생생경제 듣고 한 것 생생경제가 같아요. 대단한 게 아니라 최재현 이사님이 대단하시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역시 전 생생경제 정말 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말 하는 좋은 프로로. 외압에 굴하죠. 근데 제가 그래서 최재현 이사님께 배운 걸 어제 인터뷰에서 써먹었어요. 아니 쿨비즈 하는데 반바지를 입는데 구두 신으면 어떡해요? 샌들도 허용하라 뭐 이런 것도 제가 했습니다. 아직 뭐 그 단계는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열풍의 조짐이 보이는 이제 그 소주. 저도주라고 하거든요. 순한 거. 네, 순한 소주가 지금 이제 열풍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풍의 정의를 이제 치킨보다 높으면 인기 높으면 이제 열풍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단기간에 높게 나타난 게 품목이 마스크하고 소주예요. 마스크는 당연한데. 네, 그래서 이제 열풍의 지금 일환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뭐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지금 소비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많이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품절 사태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 가지 롯데주류의 그 처음처럼 유자맛 소주 순하리. 그리고 이제 14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학에서 컬러 시리즈 좋은 데이. 맞아요. 맛이 이제 지금 세 가지 나왔는데 한 가지 더 지금 추가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트진로의 그 자몽의 이슬.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 제일 낮아요. 13도로. 더 순하게 지금 했는데. 순하게 경쟁하나 봐요? 이게 90년대 레몬 소주 제 기억에 잠깐 인기 있었다가. 저도 그 학번 때라.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딱 마시고 그랬어요. 레몬 소주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순하리가 먼저 시작을 했죠? 네, 순하리가 먼저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요. 이 3월 20일 날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130만 병이 판매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저는 이제 소주가 얼마나 판매되는지 잘 몰랐는데 이 정도면 되게 많이 판매된 거라고 하고요. 처음에 사실은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이게 SNS의 그 인기를 타고 확대가 되면서 너도 나도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요새는 그 뭐 티핑 포인트, 그 티핑 포인트가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4월부터 이슈가 이제 거의 뭐 5천 건 이상씩 언급을 보였고요. 그래서 5월에는 이제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별명도 생겼어요. 그래서 주류계의 허니버터칩. 으로 순하리가 이렇게 별명이 생겨.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나도 거기에 일단 동참한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아마 오래 갈 것 같고요. 관련해서 쓰는 표현이 일단 구하다, 득템하다, 이 팔다. 이게 사실 팔기도 하나 봐요. 그래요? 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장난으로, 장난으로라도 하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풍기 현상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고, 어쨌든 맛을 못 본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어서 드디어 맛을 봤다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걸 올리더라고요. 나도 드디어 마셨어.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거 되게 어렵게 구하더라고요. 이거를 구하는 곳이 이제 편의점이 제일 높게 언급이 됐고요. 그 편의점을 구하려고 몇 군데 돌아다녔다. 또 술집에서 만약에 이게 있으면 너무 이제 땡큐다. 뭐 이런 얘기 올라왔고. 근데 이제 요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술을 그 술집에서 안 먹는 지금 이제 분위기잖아요. 메르스도 있고 해서. 어떤 뭐 소비 심리에 대한 어떤 위축도 있긴 한데 그 전부터 사실 메르스 전부터 이 술에 대한 소비가 사실 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순해지고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순한 맛을 찾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어쨌든 겸사겸사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순한 술을 편의점에서 구매해서 집에서 먹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지금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럿이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먹을 때 올라오는 그런 인증샷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전 왜 회사에서 올린 샷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주위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순하리의 인기 비결 SNS 상에서는 어떻게 분석이 되나요? 근데 이제 이 순하리가 약간의 그 희소성 마케팅, 그 희소성 마케팅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처음에 물량을 많이 못 찍어내니까 자연스럽게 희소성 마케팅이 됐었던 것 같고 또 이제 SNS 상에서의 그런 열풍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조건 이제 먹게 만드는 기존에 뭐 소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걸 한번 마셔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유발하게 되고 맛으로 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요새 목넘김
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그런 표현을 쓰나요? 예, 그러니까 목 넘김이라는 게 결국 이제 부드러움을 좀 뜻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낮은 도수다. 요새 또 이제 낮은 도수에 대한 사람들이 약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같이 엮이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걸로 봐져요. 제 성격이 드러나는데 저는 이렇게 밍밍한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나 봐요. 예, 이게 맛으로 어쨌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술 맛에 대한 어떤 표현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술 맛에 대한 어떤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술에 대해서? 뭐 일단은 그 새콤달콤하다, 또 상큼하다, 달달하다, 달콤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맥주 우리 수제 맥주에서부터 사람들이 술에 대한 그런 맛의 표현이 5가지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소주에까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단맛, 네, 달달하다. 약간의 그 단맛을 소주에서는 맥주에서는 단맛을 조금 좀 덜했는데 소주에서는 좀 단맛을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게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최재원 이사님이 이미 짚어주셨던 트렌드 아니에요? 좀 단맛에 대한 어떤 일환이 이제 술에까지 많이 지금 확산이 된 거고요. 결국 이제 소주가 기존의 어떤 그 쓴맛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술 마실 때 소주 마실 때 단맛이 난다 이럴 때는 정말 이제 술이 잘 받는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진짜 단맛이 아니었죠. 그렇죠. 느낌의 단맛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맛의 단맛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부분 보면은 과일 맛이에요. 과일 향을 넣나 보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어떤 그 본능적으로 요새는 지금 건강을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술을 먹으면서 약간의 과일의 느낌이 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건강을 조금 생각할 수 있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소주가 갖고 있는 그 독한 이미지를 이 과일로서 약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또 하고 또 요새 또 모두슈머라고 하잖아요. 있는 걸 서로 조합해서 하는. 그래서 지금 이걸 못 구해서 유자맛 이걸 못 구해가지고 일반 소주에다가 그 웅진에서 나오는 그 유자씨라는 그 음료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섞어서 이제 아쉬운 대로 그렇게 마신다라는 것들이 유자 소주라고 해서 일명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또 유자 맥주로 해서 맥주에다가도 유자 맛을 넣어서 지금 먹는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유자 맥주 드셔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사실 이 소주 다 먹어봤는데요. 이렇게까지 먹고 싶진 않네요. 뭘 타 먹으면서. 굉장히 트렌디하시다. 이걸 다 드셔보셨군요. 결국. 사실 이게 어려운 말로 고급스러운 말로 이게 블렌딩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와인에서 이렇게 와인에서는 꽤 고급스러운데 이게 소주에서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나진 않았어요. 근데 맥주에는 단맛은 좀 안 어울리기는 하는데 혹시 맥주에서도 단맛을 찾기는 하나요? 맥주에서 쓰는 표현이 달달함과 달콤한 두 가지가 단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맥주에서도 지금 단맛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달하다, 달콤하다 이런 표현 사실 똑같은 표현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단맛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트렌드에 빗나갈까요? 뭐 이제 곧 동참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뒷북이죠. 근데 이게 목 넘김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목 넘김도 술 마실 때 중요한 요소는 되나 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도수가 낮을수록 이제 목 넘김 자체가 이제 좀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부드러움인데 그래서 이제 맥주에서 요새 또 크림 생맥주가 많이 인기가 있어요. 크림 생맥주요? 네, 저도 한번 마셔봤는데 이 위에 있는 크림 때문에 여성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요새 워낙 또 이제 부드러웠다라는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 술이 돼서요. 그래서 이제 목 넘김이라는 표현을 이제 술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쓰는 것 같고 술술 넘어간다 뭐 이런 거군요. 근데 알코올 향이 어쨌든 사람들에게 지금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코올 향이 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느낌을 주면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나오는 거죠. 사실 저도 소주 그 특유의 나는 화학 물질의 그 냄새가 너무 싫었거든요. 올라오잖아요. 쫙 올라오는. 도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소주가 지금 13도까지 내려왔는데 거의 절반 아니에요? 25도? 아마 제 기억에 25도, 26도인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2006년도에 그 무학이 좋은 데이로 16.9도까지 낮췄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낮췄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마지노선이 16도라고 인식이 돼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4도로 지금 내려오면서 지금 13도까지도 지금 이제 술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취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마실 수 있으니까 그걸 노린 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트윗들 중에는 이거 먹고 이제 쓰러진 사람들 많이 봤다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많이 마셔서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예전에 레몬 소주도 사실 이게 먹다 보면 이 목 넘김 때문에 미리 취하는 걸 느끼기 전에 취해버리는 이것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될 술로 많이
많이들 인식이 됐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인 맛이 안 나고 그러니까 도수 낮다고 함부로 보다가는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인가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하고 싶다면 선직방 후 방문. 사진으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고 싶다면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 방문. 직방. 고마워요. 친절한 정훈 씨. 정말 고마운 사람이니까.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주스에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홈메이드 휴롬 주스. 김경의 세상경제 2부는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권영주 기자가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생한 자동차 시장 현황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